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헝다그룹 부채 추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쭉쭉 올라가서 2조 가까이가 돼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하죠? 수익이 잘 들어오면 그걸로 갚으면 되긴 한데요. 현금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주간지 포브스는 시 회장의 재산을 115억 달러로 추산하며 이 중 80억 달러가 현금 배당에 의한 것이라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헝다그룹은 2009년 홍콩 증권거래소에 창장한 뒤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배당을 했다. 시 회장은 헝다그룹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다. 헝다의 현금 흐름은 곧 시 회장의 재산 증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배당이 지속되는 동안 헝다그룹의 부채는 꾸준히 증가했다. 성장이 이루어진 2009년 77억 달러였던 부채가 2020년 3,020억 달러로 늘었다. 기업은 계속 부실해지는데 시 회장은 계속 배당을 늘려 개인부를 증식한 셈이다. 가계대출 억제와 카드론 대상 DSR 조기 시행이라고 합니다. 카드 대출은 아직 좀 가능하다고 하네요. 박영수 전 특검 딸 화천대 보유 아파트 분양받았죠. 84제곱미터 계약 취소분 매입해서 현 시세 분양가 2배 넘어 박측 정상적 절차 따랐다고 합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냐?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논란 팩트체크 해보니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죠. 야당은요, 위례개발도 총공세를 내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같이 위례개발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신용카드 2분기보다 더 쓰면 최대 20만원 돌려받는다. 10월 11월 시행한다고 하네요. 시티은행 희망퇴직 제한, 매각협상, 급물살 타고 있네요. 27일 은행권에 따르면요. 은행권에 따르면 시티은행은 이날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 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자녀 개월수 기준 월급, 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시티은행 직원이 정년까지 다닐 때를 가정해 월급의 90%까지 보장해준다는 거네요. 네, 기사가 계속 나오고요. 법률과 AI 찰떡궁합, 사업 이해 법 공부까지 하다가 사시까지 본 창업자가 있습니다. 네. 사업의 성공하려면 그 분야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법을 공부했다. 원래 사법시험까지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신림동 선후배들 수십 명을 인터뷰하고 합격 수기도 많이 찾아오면서 새로운 학습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2차 기출문제를 손으로 풀지 않고 스터디 멤버와 구슬로 증문즉답을 하면서 상대방의 논리 모순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상호작용 베타 학습법이라고 불렀죠. 운이 좋았는지 임 대표는 단기간에 시험에 합격하고 곧바로 사업에 착수했다. 연수원 수료 후에는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를 세워 직접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법률 AI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법조인들의 니즈와 법률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각기 다른데 로펌 운영을 통해 수요자에게 맞는 법률 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교의 논점과 관점, 성장률 하락, 과연 숙명일까요? N저 도박 끝나간다. 1번 다시 N고의 저주 겁나 라는 기사인데요. 참 무서운 기사죠. 저주라고 하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런 내용이 좀 있네요.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는 복합 불황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경기 침체 요인이 얽히고 설켰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요인은 안전통화의 저주, Curse under Safe Haven입니다. 안전통화의 저주란 베리 아이컨 그린 미국 UC 버클리 교수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 경기 침체 속에 엔화가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강세가 돼 가뜩이나 어려운 일본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현상을 말합니다. 소순무 변호사 초고령사의 대비를 성년휴건 연구에 써달라고 합니다.
현대오일뱅크 강다로 사장 36년째 현장 유비는 베테랑 오일맨 수소바이오라고 하네요. 강다로 현대오일뱅크 사장은 입사 후 30년 넘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다.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극동석유 현대오일뱅크에 입사해 2018년까지 정유 공장이 있는 충남 서산에서 살았다. 35세에 생산관장을 맡은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며 공장을 한 바퀴 돌았다. 2018년 사장 취임 이후에도 매주 화수요일 대상 공장을 찾는다고 하네요. 강 사장은 밀레니얼 Z세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데 관심이 많다. 현대오일뱅크 직원 중 절반이 밀레니얼 Z세대다. 평균 구속 연소가 약 15년인 정유업계에선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1,300여 명의 현장 직원이 근무하는 충남 대상 공장도 MZ세대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 생산 현장에선 MZ세대 팀장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MZ세대에는 기존 사업군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큰 장점이라고 강 사장은 설명했네요. 최악 전력난에 중국 성장률 전망이 일제히 하향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악재가 나오네요. 사상 최고 호황, IPO 춘추 전국시대, 육사육색, 치열한 주간 정쟁이라고 하네요. IPO에 관한 건데요. 자, 그 중에 또 모임이 하나 있네요. 200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CEO, 최고경영자 친목 모임, 진우의 활약은 여전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예비 고객사가 비상장 기업일 때부터 기업 재무구조 분석과 자금 조달을 돕고요. 상장 비정상사를 통틀어 300여 명에 이르는 진우의 멤버들의 존재가 곧 한국투자증권의 경쟁력이라고 하네요. 불법 체류 유학생 2년 새 122% 증가했고 코로나 사각지대입니까? 네, 정말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그래프 보이시죠? 불법 체류가 쭉쭉 늘어난 거 볼 수 있습니다. 유학을 왔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